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사이언스 레드카펫 시간입니다. 오늘도 양혜영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주말 사이에 어떤 영화 우리가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영화는 오랜만에 한국 영화로 준비했습니다. 댓글 네. 부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 영화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 댓글 부대가 파묘를 이기고 1위에 올랐다가 또다시 파묘가 지금 1위를 탈환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우선 이 댓글 부대 영화의 주인공이 사회부 기자인 임상진 기자입니다. 네. 이 기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 주인공인 임 기자가 우연히 대기업의 횡포로 빚더미에 앉게 된 중소기업의 폭로를 듣고 이걸 단독 기사로 쓰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날 연예인 마약 사건이 터지면서 본인의 기사가 뒤덮이고 큰 빚을 보지 못한 채 그저 그냥 묻혀버리게 되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인터넷에서 분위기가 갑자기 뒤바뀌더니 이 기사가 오보라는 오명을 얻게 되고요. 여기에 취재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사장이었던 분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서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네. 정직을 당하고 어찌하지 못하던 중에 자신의 기사가 오보가 아니고 여론 조작을 당한 거라는 익명의 제보를 받으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영화 댓글 부대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한 번쯤은 범직한 혹은 의심해 봤던 이 댓글 공작 혹은 여론 조작의 과정을 아주 속도감 있게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의 원작이 또 소설인데 그 소설을 쓴 이 장강명 작가가 원래 기자 출신이라고 네,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기자로서 이 영화 보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고 진짜 이 댓글 부대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 영화의 초중반의 속도감이 굉장히 높고 사실감이 좀 높다고 느껴질 만큼 네. 이제 영화가 좀 몰입감이 있습니다. 편집이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뭐 인터넷의 이야기와 현실의 이야기를 왔다 갔다 오가면서 마치 우리가 스크롤 넘기듯이 영화의 장면들이 넘어가고 굉장히 빠르고 리듬감 있게 느껴졌거든요. 인터넷에 떠도는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에이 설마 뭐 이런 생각을 하던 게 정말 이러면서 물음표가 붙고 진짜와 같은 이 느낌표가 붙는 네. 어떤 이 의식의 흐름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들이 영화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내내 그런 감정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마지막에 와서 좀 맥이 빠졌다는 점인데요. 네. 감독의 의도가 어떤 댓글 부대의 실체를 알려주는 것보다는 뭐 여론이 어떻게 조작될 수 있는지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떤 것들을 경계해야 하는지 뭐 이런 거를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 뭐 의도라 할지라도 영화의 마지막이 좀 그저 좀 얼버무려졌다라는 느낌을 지우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도 초반부에는 좀 많이 공감하는 네. 부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네, 재밌게 봤습니다. 댓글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불특정 다수의 의견인데 이게 언제 보느냐, 또 어떤 기사 터지느냐에 따라서 되게 치우치는 경우도 있고 네, 특히 맞아요. 뭐 요새 유명인들 열애설도 그렇지만 각종 스캔들 맞아요. 이럴 줄 알았다 나왔다가 아니다 나는 믿었다 좀 바뀌기도 하고요. 네. 진짜 이런 군중 심리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네, 뭐 우리가 인터넷을 요즘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특히나 댓글에 관련된 내용이 군중의 의견으로 믿어지거나 보여지기 굉장히 쉬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어딘가에 항상 소속되어 있고 싶은 이런 욕구가 네.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세를 거스르지 않는 행동 혹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게 되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를 우리가 동조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폴란드의 심리학자인 솔로몬 애쉬가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 일어났던 이 집단적인 비이성적 행동이 어디서 기인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아주 유명한 동조 효과 실험, 그러니까 이른바 선분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동조 효과요. 네, 제가 이 실험 내용을 잠깐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을 함께 보시면요. 네, 지금 우선 네. 왼쪽 선이 먼저 시청자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오른쪽에 세 개의 선 중에서 네. 왼쪽 선하고 같은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 뭐 딱 봐도 C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정답은 당연히 C입니다. 그런데 애쉬는 이 질문을 7명을 한 방에 모아놓은 뒤에 같은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앞에서 고용된 6명은 고의적으로 다 C가 아닌 A와 선분이 다 똑같다고 답을 하게 되고요. 실제 실험 대상자인 마지막 7번째 사람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네. 이때 이 실험자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게 될까요? 와, 근데 저 같아도 한두 명이 A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모두가 다 오답을 말하면 내가 착각했나?
좀 나를 의심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오답을 말한 사람이 전체의 75% 앞에 사람을 따라서 A라고 답했고 진짜 정답을 말한 사람은 25%뿐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오답을 말한 사람들은 내 판단이 잘못됐거나 혹은 내 시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대답을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방송을 보시면서 나는 저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물론 자신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은연중에 군중의 어떤 대답에 신경을 쓰게 네. 되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생존을 위해서는 이 군중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심리 불안 의식 맞아요.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동조 효과에서 벗어나기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거에 영향 좀 많이 받는 것 네. 같거든요. 뭐 이렇게 다 같이 먹는데 나는 맛없는데 누가 다 맛있다고 하면 맛있나 보다 이런 경우도 네, 그쵸, 있고 맞아요. 이 댓글이나 이런 선동에 영향을 안 받는다 이렇게 자신하는 분들도 아마 계시겠지만 이것도 그렇게 좋은 해결책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나는 악플이나 혐오 댓글을 보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단언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는데요. 무의식 중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이제 확인된 연구 결과로도 있기도 하지만 설사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댓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그리고 댓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어떤 부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식이 왜곡되는 이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나는 절대 속지 않는다, 영향받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계속 키워나가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좀 고집이 세지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네. 이런 경우 이제 내 의견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면서 믿음이 강해지는 확증 편향이나 또 객관적 사실을 똑같이 보고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는 뭐 동기화 추론 이런 현상들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영화 속 이 댓글 부대 선동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미국의 헛소리 연구소를 운영하는 운영자이자 미국 웨이크 포레스트대 심리학과 교수인 존 페트르첼리 같은 경우에는 이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5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질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 주장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자료가 있는가, 뭐 편견이나 감정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닌가, 또 주장을 거스르는 증거를 검토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건데요. 이 밖에 이거와 다르게 이제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어떤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왜를 묻기보다는 어떻게를 묻으면 좋다고 합니다. 네. 이 왜라고 만약에 상대에게 묻거나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나름의 이론 뭐 혹은 그만의 어떤 논거를 대면서 추측을 하게 되고 또 현혹을 당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를 물어보게 된다면 논거보다는 증거, 그러니까 근거를 대야지만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거짓말을 한다거나 얼버무리면서 말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늘 군중 속에 살아가는데 왜보다는 어떻게 좀 집중하면서 살아가야겠네요. 네, 영화 댓글 부대 양혜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